말씀 주셨습니다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기초의회에 있으면 뭐 하겠냐 이런 무용론이 자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초의회를 조치시켜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기초의회에서 이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연수에 관련된 문제만이라도 새로운 개선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전체 그리고 작게는 이 연수제도를 한번 개선하고 바꿔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바쁜 기관이죠. 댓글 단다고 바쁘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바쁜 와중에 일을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7개 지방의회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을 했더니 많은 지적들처럼 방만한 예산 운영 그리고 과다한 취소 수수료 지급 등 여러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까지 전국에 있는 200만 3개의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처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해주고 싶어도 너무 방대해서 다 살펴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어떤 지역 기초의회를 지방의회를 칭찬할 수 있는 근거라도 이제 줄지 모르겠습니다. 봤더니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든지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어떤 앞으로의 조치,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국민권익위원회는 되게 지금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가장 신뢰받는 기관에서 가장 이제 신뢰 못 받는 기관으로 가긴 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방의회 가는 게 여러 가지 행동 강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무 추진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그런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제도 공고, 개선 공고를 했고 이게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제도가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제도화된 어떤 그런 측면들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하면 저는 좀 지금 아까 조례 출장 공무국의 출장 조례 규칙은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2018년 예천군 의회 사태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천군 의회 그런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들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조례와 이제 규칙으로 그렇게 되면서 좀 시행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정 정도 좀 권고하는 분명히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좀 제가 보니까 좀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상의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런 방식이면 당분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꼭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개선해서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좀 사전에 저는 좀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하고 발표하기 전에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대구에 있는 지방위원회라도 자체적으로 한번 내부도 그렇고 좀 외부의 좀 전문가들 좀 초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스스로 한번 먼저 평가하고 좀 점검하고 좀 성찰하는 어떤 그런 시간 정도는 한번 좀 가졌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겠는데 참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떤 조치 필요해 보이십니까? 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용을 어떻게 허투루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이 너무 외유성, 관광성 그런 이제 비용으로 나가지 않았는가라는 것 정도라도 지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정말 이런 해외 연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방 정부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담론이 형성이 되고 또 규정도 만들고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전문가들 또는 어쨌든 뭐 학계든 시민사회든 같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을 봐도 정비가 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아까 정리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경북 대구의 기초의원들 가운데 군정질의 한 건도 하지 않은 질의 제로 의원 생각보다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연수 가서 이렇게 연수를 해라는 건 아주 뒷문제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의정 활동이 충실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 제가 두 분께 이거 바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서요.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의정 활동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이 의정 활동이 그 의원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그 다음 선거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뭐 잘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못해봤자 가끔 그냥 욕 먹으면 되는 이런 구조가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좀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외에도 아무도 이제 사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주민이라든가 이제 관심이 없는 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경험적으로도 보면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거라도 뭐 데이터 가지고 막 발언 한 번도 안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발표를 하면은 공개하고 하면은 그래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은 좀 대체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외부 자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당연히 뭐 우리가 당한 현실이고 기초의원이나 지방의원 저는 시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좀 본인들이 좀 의식하는 게 저는 유권자보다는 소속 정당과 자기를 네. 공식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식하는 분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극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또 짧게 한번 말씀 줘서 마무리하고요. 정당에서 자기들이 공천했으면 기본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적인 교육하는 시스템 이런 게 있나요? 아주 형식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공천 그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공적인 그런 마인드도 좀 부족하고 지역에 대해서 사실 지역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의 단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당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이 의회의 자질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의회 정책 지원관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제도가 잘 이용되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특히 입법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 의원 2인당 1명 정도의 그 정책 지원관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그 법으로 정해진 인원이 다 없다는 겁니다. 예, 아주 그 인원을 다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는 아주 소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뭐 아예 없거나 아니면 몇 명만 있거나 더구나 이 정책 지원관의 지위가 공무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그 의정 활동에서 이제 정치적 활동은 전혀 보좌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그 활동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우리가 지원관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적어도 기초의원이라 하더라도 1인 1명 정도의 보좌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달리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로 이어질 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 충돌 소지가 높죠. 자체적으로 이제 통제하기 위한 뭐 시스템도 당연히 뭐 돼 있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겸직 신고하고 그 직에 있을 때는 사임할 수 있는 공고하는 거고 이 내용들을 이제 공개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틀들은 좀 갖춰져 있는데 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이게 겸직하다 해야 보니까 좀 되게 복잡하고 좀 까다로운 게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도 뭐 이해충돌 여지가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겸직하고 하는 어떤 그런 좀 경우들도 전체적으로 있을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건 근데 되게 정말 어려운 건 그렇죠. 이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하고 이제 의정 활동하고 연결되는 거는 제3자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되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일이 모든 회의록 전부 다 봐야 되는데 한 사람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좀 가끔 그래서 이제 사고가 터지죠. 이 사고는 이제 터지죠. 겸직으로 인한 이해 충돌 사고가 터지는데 이제 문제는 좀 그 경우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감정이 제대로 좀 대처를 그렇다고 그냥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임을 묻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직업을 가진 분들은 특히 사업체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해 충돌이는 담장에 좀 경계를 좀 걷고 있는 게 걷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도 밖에서 좀 통제하기도 되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겸직으로 인한 이해 충돌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그 기초의원들은 자기 집안 사업 때문에 기초의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수의계약도 그렇고 어떤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요 정책을 또 바꾸는 거 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기관화 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다른 누구보다도 좀 손쉽게 그런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금방 조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초의회에 진입하는 것부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입을 해야지 지금과 같이 그냥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는 당협위원장이 공천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까 우리 조광현 처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 지점 한 번만 짚어보고 오늘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근원적인 지점이 문제 발생의 지점이 어디인가?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기초의원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중요 이유가 공천에 있는 것 같아요. 중당 공천 문제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기초의원 이러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생활 밀접한 여러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챙길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챙길 수 있는 어떤 정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러면 이 근거가 지역 주민들의 선호와 요구 아니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분들이 일을 해결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했고 우리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원래 이 정치학에서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좋은 이유인데 지금 공천을 하는 시스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 지역 기초의원들을 광역부터 기초까지 다 이렇게 공천을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 한은 지역의원들을 살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교수님 보실 때 정당 공천 이대로 둬도 이 시스템이 이 무용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바꾼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중앙 정치가 그대로 지역의 일꾼을 내려꽂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을 그대로 중앙 정치에 종속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정당 공천제를 완전히 없애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당 공천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중앙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그 공천권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정당 내에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첫 번째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제일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그 우리 의원들이 자질에 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좀 젊은 일꾼들 이런 분들이
지역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적어도 지역 정치에서는 지역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바꿔서 우리 지역 정당도 조금 허용해주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의회, 지역의회,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지방의회 안에서도 조금 경쟁적인 이슈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물론 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지역별로 좀 편차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대구 경북이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담반 진담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초위원은 임명제다라고. 그냥 지금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투표도 안 하고 당선 사실상 임명제인 상황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이 정당 공천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젊은 층하고 여성들이 어차피 좀 이 지방 정치에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교수님께서 핵심적인 문제는 다수간이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철저하게 예속하는 걸 어떻게 차단하느냐의 하나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일단 공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천권을 당원들하고 주민들에게 주는 게 좀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정당이 이제 독점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정당과 이제 독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정치 결사체라든가 이런 것들 비하면 뭐 지역 정당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독일이나 다른 것처럼 꼭 정당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냥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진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역 정당은 전국 단위가 아니라도 우리 기초 단위에서 정당 만들고 여기서 공천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유권자들에게 좀 선택의 좀 폭도 좀 넓혀주는 것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좀 말씀 주셨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이 아마 현재 내놓을 수 있는 기초의회 관련 개선의 제일 마지막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크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